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아, 네. 지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미안. 어머니가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안 일어나신대. 내가 가서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민석이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의 남동생입니다. 민석이는 어젯밤에 늦게 자서 아직 못 깨운대. 그냥 깨우면 되잖아. 서윤아, 내가 가는 게 빠르잖아. 어머니가 병원 예약 시간이 8시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세수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답답해서 그 뒤로 잠이 오질 않아 뒤척이다 결국 회사에 일찍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점심 먹고 회사 갈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장해야 할까요? 수고했어. 다행이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팀 회의를 하는 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서윤아, 저녁에 시댁에 들러야 할 것 같아. 왜?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결과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겠대. 내가 가서 다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민석이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의학 용어도 어렵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나는 집에서 저녁 먹을게. 미안해, 서윤아. 빨리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 엑셀 시트의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녁 7시 저는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을 꺼내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시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안 자고 있었네. 미안해, 늦었지? 응. 아버지 검사 결과 설명해드리고 어머니랑 저녁 먹고 왔어.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저녁 뭐 먹었어?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 진짜 맛있었어. 그래.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나 오늘 진짜 피곤해서 먼저 잘게. 응.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남편은 새벽 6시 30분에 집을 나가 저녁 10시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검사 결과를 듣고 설명해주고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혼자 퇴근하고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일까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드물게 일찍 퇴근한 날이었나 봅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남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 나 이따가 부모님 댁에 가야 해. 저는 냉장고 문을 여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어머니가 김장 준비하시는데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배추 나르고 그런 거. 민석이는 허리 아프대. 저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왜 아파? 원래 민석이 허리 안 좋잖아. 처음 듣는데. 아, 내가 얘기 안 했나? 민석이가 작년에 허리 삐끗해서 그때부터 무거운 거 못 들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어제도 시댁 갔잖아. 어제는 아버지 병원 때문에 간 거고 오늘은 김장 때문에 가는 거야. 김장은 주말에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오늘 배추가 싸서 오늘 사셨대. 그래서 오늘 준비하셔야 한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배추 나르기만 하면 돼.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언제 와? 아, 미안해. 생각보다 배추 양이 많아서.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몇 시에 올 건데? 한 12시? 민준아, 내일 토요일이야. 알아. 그래서 내일은 푹 쉴 수 있잖아. 어머니가 진짜 힘들어 하셔서 내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민석이는 뭐 해? 민석이는 방에서 쉬고 있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와. 응, 미안해. 사랑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남편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반찬 싸주신 거야. 냉장고에 넣어둘게. 남편은 냉장고에 반찬통들을 넣고 씻으러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이 가져온 반찬들을 봤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나물. 시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반찬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다. 배추 나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민석이는 진짜 허리 아팠어? 응? 민석이? 아, 민석이 방에서 게임하고 있더라. 게임? 응. 롤 하던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배추는 못 나르는데 게임은 할 수 있나 봅니다. 민준아. 응? 민석이 허리 안 아픈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아픈가 봐.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병원도 다닌대. 병원을 다니는데 게임은 해? 게임은 앉아서 하는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품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잘게. 너무 피곤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니 오전 10시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잘 잤어. 어제 피곤해서 눕자마자 바로 잠들었어.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어디 갈까?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외출을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진짜?
어쩐 일이야?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한강 산책? 저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 이런 게 부부잖아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인 거잖아요. 좋아. 영화 보고 한강도 가자. 그래, 그럼 씻고 준비하자.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만에 설레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아, 지금요? 아. 저는 남편의 표정을 봤습니다. 남편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부모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대. 갑자기 온수가 안 나온다는데. 진짜 금방 봐드리고 올게. 남편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요함이 집어삼킨 텅 빈 집에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 점심을 먹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남편이 또 시댁에 갔어라고 말하면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오후 6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보일러 문제가 뭔지 몰라서 오래 걸렸어.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기사님 불러서 거의 다 고쳤어. 서윤아,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미안해. 내가 빨리 끝내고 갈게. 저녁 우리 외식하자. 응. 이제는 금방 오겠다는 남편의 말이 믿기지도 않았고 사실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보다는 시부모님이 항상 먼저인 남편. 그리고 그런 아들의 성격을 잘 아시는 시부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민준이를 호출하셨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따져들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화를 꾹 누르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서윤아.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올래?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점심때 갈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불려가는 남편 때문에 답답한 속을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온대. 응? 갑자기? 응.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점심 무렵 엄마가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아, 요즘 어때? 회사는? 응, 괜찮아. 우리 사위는? 별일 없지? 남편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갔고 저는 어머니와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는 결혼했을 때 아빠가 할머니 집에 자주 갔어?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친가? 아니, 명절이나 생신 때 갔지. 왜?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주일에? 일주일에 친가를 왜 가?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 그랬어? 응. 왜? 민준이가 시댁에 자주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최소 3번.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3번? 일주일에? 응. 어떨 때는 4번, 5번. 그건 좀 많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민준이는 이게 정상이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그건 정상이 아니야. 결혼한 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친가에 가는 건 좀 이상해.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 보고 싶어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민준이한테 동생 있잖아. 응, 민석이. 민석이는 뭐 해? 집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민석이가 부모님랑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도 민준이를 매일 부르시는 거야? 응.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건 안사돈이 경계가 없으신 거야. 경계? 결혼한 아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야. 아들을 보내지 못하시는 거지. 저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이한테 얘기해 봤어? 응. 근데 민준이는 이게 당연한 거래. 부모님이 자식 보고 싶으신 게 뭐가 문제냐고. 민준이가 효자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효자는 좋은 거야. 근데 경계 없는 효자는 문제야. 결혼했으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어야 해.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도 중요하거든. 민준이는 나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민준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야 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해 봤어. 근데 달라지지 않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조언해 줄게. 남자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변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행동? 응. 예를 들면 민준이가 시댁에 갈 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민준이가 집에 와서 너를 못 찾으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 모르지. 근데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요? 아.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도 남편을 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본가에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발을 삐끗하셔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모시고 갈 사람이 없대요. 민석이는? 민석이는 친구 만나러 갔대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민석이는 허리 아파서 배추도 못 나르는데 친구는 만날 수 있나 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서방 사돈 총각한테 전화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게 어떤가? 아, 민석이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제가 가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윤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식어가는 찻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남편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점심시간 저는 대학교 동기이자 절친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은아, 시간 되면 저녁에 만날 수 있어? 오늘?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응. 얘기 좀 하고 싶어. 알았어. 7시에 강남역 근처 우리 단골 술집에서 보자.
그래, 고마워. 퇴근 후 저는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술집에 앉아서 저는 지은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남편이 얼마나 자주 시댁에 가는지, 저는 얼마나 자주 혼자 집에 남겨지는지. 지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지은이 소주잔을 들어 한 잔을 비웠습니다. 서윤아. 응. 너 이혼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놀라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이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봤어. 그중에 너랑 비슷한 케이스가 정말 많아. 시댁과 경계 없는 남편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편. 민준이는 그냥 효자인 거지. 서윤아, 효자와 마마보이는 달라. 민준이는 지금 마마보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이는 그냥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랑 경계가 없는 건 달라. 민준이는 너보다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그리고 그게 4년 동안 바뀌지 않았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물어볼게. 민준이는 너한테 미안하다는 말 자주 해? 응, 자주 해. 근데 행동은 안 바뀌지. 응, 그게 뭔지 알아? 그건 진짜 미안한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진짜 미안하면 행동이 바뀌어야지. 저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근데 나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그럼 뭘 생각했어? 그냥 참고 사는 거?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넌 지금 29이야. 아직 젊어. 이대로 평생 살 거야? 평생 남편. 시댁 가는 거 기다리면서 혼자 저녁 먹으면서 명절마다 시댁에서 일하면서. 그래도 서윤아, 내가 변호사로서 조언해 줄게. 지금 당장 이혼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최소한 너의 선택지를 알고 있어야 해. 이혼도 하나의 선택지야. 그리고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민준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만약 민준이가 바뀌지 않으면 너도 행동을 취할 거라고. 무슨 행동? 별거든 이혼이든 뭐든. 저는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친구 만났어. 술 마셨어?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 있어? 없어. 없긴 무슨. 요즘 너 이상해.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피곤해. 자고 싶어. 서윤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 요즘 나한테 화난 거 맞지? 맞아. 왜? 왜 화가 났는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긴 왜야? 정말 몰라?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좋아. 그럼 내가 말해줄게.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용기가 났습니다. 민준아, 우리 지난주를 돌아볼까? 월요일에 너 새벽 6시 30분에 시댁 갔지.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려고. 그리고 저녁에 또 갔지.
검사 결과 설명하려고. 화요일에는 안 갔나? 아, 화요일에는 어머니랑 저녁 약속 있다고 했지. 수요일에는 안 갔나? 아니야, 수요일에 보일러 고장 났다고 갔지. 목요일은? 목요일은 어머니 컴퓨터 고장 났다고 갔지. 금요일은? 김장 배추 나르러 갔지. 토요일은? 김장하러 갔지. 일요일은? 아버지 허리 삐끗하셨다고 병원 모시고 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일주일이 7일인데 너는 7일 중 7일을 시댁에 갔어. 그럼 우리는 언제 부부로 사는 거야? 서윤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었다고. 부모님이 부르셔서. 급한 일이라서. 맞아. 다 급한 일이었어. 보일러 고장이 급해. 컴퓨터 고장이 급해. 김장이 그날 당장 해야 해. 아버지 병원은 민석이가 모시고 갈 수 없어. 민석이는 뭐? 또 허리 아파? 또 친구 만나러 가? 또 게임해? 남편이 되려 화를 냈습니다. 민석이 얘기는 왜 자꾸 나와? 민석이는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 민석이가 집에 있는데 왜 꼭 너만 가야 해? 왜 민석이는 부모님 일을 안 해? 민석이는 아직 취업도 못했고 공부만 3년째잖아. 언제까지 기다려줄 건데? 그건 민석이 사정이 있어서. 사정? 무슨 사정?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 부모님도 너도 다 민석이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민석이는 계속 안 하는 거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그냥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나는 안 힘들어? 힘들겠지. 그럼 뭐? 그럼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싸우고 나서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어젯밤 내가 말을 잘못했어. 미안해. 저녁에 우리 외식하자. 내가 예약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7시에 너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예약했어. 꼭 와줘.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저녁 7시 저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여기 앉아.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민준아, 너 오늘 회식 있었어? 아니, 그냥 오늘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차려입었어. 저는 앉았습니다. 남편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먹고 싶은 거 시켜.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미안해. 오늘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저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민준아. 응? 오늘은 시댁에서 연락 안 왔어? 왔어. 뭐래? 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래. 그래서? 거절했어.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응. 오늘은 너랑 약속이 있다고 했어. 어머니가 뭐래? 서운해하셨어.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민준아, 그거 알아? 뭐? 오늘이 처음이야. 네가 시댁보다 나를 선택한 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네. 미안하면 행동을 바꿔야지. 바꿀게. 앞으로는 시댁에 덜 갈게. 얼마나 덜? 한 달에 한두 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서윤아, 고마워. 이해해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 어머니한테 나중에 전화 드릴게.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응? 진짜 바뀔 수 있어? 응, 노력할게. 노력이 아니라 바뀌어야 해. 알아. 바뀔게.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응, 왜? 오늘 시댁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키보드 치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119 부르고 병원 가는 중이래.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많이 심각해?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하셔서. 나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빨리 가. 서윤아, 미안해. 괜찮아. 이건 진짜 급한 일이잖아. 빨리 가서 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나한테 전화해. 응,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걸까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응, 아버지 괜찮으셔? 응, 괜찮으셔. 남편의 목소리가 묘했습니다. 뭐야, 많이 안 아프신 거야? 응.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그냥 일시적으로 어지러우셨던 거래. 혈압이 좀 높으셨던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이제 집에 와? 서윤아, 미안한데.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집에서 쉬셔야 하는데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대. 그래서 내가 좀 있다가 저녁 먹고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이는? 민석이는 오늘 학원 간대. 학원? 무슨 학원? 영어 학원인가? 잘 모르겠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어제 너 뭐라고 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윤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시잖아. 그리고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학원 빠지고 집에 오라고 해. 민석이는 오늘 중요한 수업이래. 내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보다 민석이 영어 학원이 더 중요해. 서윤아, 제발. 민준아, 나 화 안 내려고 노력 중이야. 전화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 10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쇼핑하고 영화 봤어. 혼자? 응, 왜?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당신은 시댁 가고 나는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서윤아. 민준아, 어제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나. 시댁은 한 달에 한두 번만 간다고 했지? 응. 근데 오늘이 며칠인데? 수요일. 지난주 일요일에 시댁 갔잖아. 그러면 다음번은 한 달 후잖아. 근데 왜 오늘 또 갔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잖아. 혈압 높아서 어지러우신 거였잖아. 그리고 이제 괜찮으시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불안해하셔서.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아, 어머니는 평생 불안해하실 거야. 왜냐하면 아들을 놓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너는 평생 어머니한테 붙잡혀 살 거야. 왜냐하면 너는 어머니의 불안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아, 어머니의 감정은 어머니가 책임져야 해. 네가 책임질 수 없어. 어머니가 불안하시면 어머니가 스스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시아버지나 민석이한테 도움을 청하셔야 해. 왜 꼭 너만 가야 해? 나는 장남이야. 장남이면 뭐? 장남은 결혼해도 자기 가정이 없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 추석인 거 알지? 알아. 나 안 갈 거야. 서윤아, 진심이야. 나는 안 가. 너 혼자 가. 서윤아, 추석인데 어떻게 안 가? 나는 내 친정에 갈 거야. 서윤아,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친정에 갈 준비였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문 좀 열어.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뭐? 서윤아, 제발 추석에 같이 가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바뀔게. 민준아, 너는 안 바뀌어. 바뀔 거야. 언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이번 추석만 같이 가줘. 그리고 나서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자. 내가 시댁 가는 횟수도 줄이고 우리 부부 시간도 더 만들고 다 할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네 말을 믿을 수 없어. 서윤아. 나 친정 갈게. 추석 연휴 동안 혼자 생각 좀 할게. 뭘 생각하는데? 우리 결혼 생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윤아, 설마. 설마가 아니야. 진짜야.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제발. 제발 가지 마. 이거 놔줘. 서윤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 나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너한테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맞았습니다. 서윤아, 갑자기 웬일이야? 추석은 시댁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 시댁 안 갈 거야. 뭐?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추석 연휴 동안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수십 통 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시댁 안 갈 거야? 응, 안 갈 거야. 민준이 혼자 갔겠네. 그렇겠지. 저는 어머니를 도와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함께 조용히 추석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응. 지금 어디야? 친정. 정말 안 올 거야? 응. 전화 너머로 남편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윤아, 여기 난리 났어. 어머니가 울고 계셔. 아버지도 화나셨고.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장 와. 제발. 싫어. 서윤아. 추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도 추석인데 내 가족들이랑 보내고 싶어. 우리 부모님도 내 가족이야. 시부모님은 내 가족이지 내 가족은 아니야.
서윤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시댁에서 가족으로 대접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냥 일하러 오는 며느리였어. 그게 무슨, 작년 추석 기억나? 내가 아침 6시부터 주방에서 전 부쳤지.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차례상 준비하고. 그동안 너는 뭐 했어? 거실에서 아버지랑 텔레비전 봤잖아. 민석이는 방에서 게임했잖아. 그건 재작년은, 그 전년도는 매년 똑같았어. 나만 주방에서 일하고 너희 식구들은 거실에서 쉬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넌 지금까지도 안 도와줬잖아. 갑자기 오늘 도와준다고 달라져? 서윤아, 제발 여기로 와줘. 어머니한테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문제야. 뭐가? 너는 지금도 어머니 걱정만 하고 있잖아. 됐어. 끊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요일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방에 놓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추석에 나 정말 힘들었어. 뭐가? 어머니가 계속 우셨어.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온다고. 아버지는 화나셔서 나한테 소리 지르셨고. 그래서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생각?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뭘? 네 마음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준아, 나 4년 동안 계속 말했어. 힘들다고. 외롭다고. 화난다고. 근데 너는 안 들었어. 들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거절하면 돼. 뭘? 어머니가 부르실 때 거절하면 돼. 오늘은 안 돼요. 아내랑 약속 있어요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그게 문제야. 너한테는 어머니한테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데 나한테는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게 쉽잖아. 서윤아, 너는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는데 내 마음은 안 헤아려.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걱정하는데 내가 서운한 건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늘 말뿐이었잖아.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 일단 시댁 방문 횟수를 줄여.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응. 그것도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민석이한테 전화해. 민석이가 안 되면 그때 네가 가.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건 좀 뭐? 어려워? 응. 그럼 우리 결혼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워.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무슨 뜻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민준아,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혼. 우리 이혼하는 거 생각 중이야. 서윤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몇 달 전부터 생각했어. 남편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이혼이라니. 나는 제정신이야. 오히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서윤아, 우리 결혼한 지 4년 넘었어. 그동안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그 4년이 문제야.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어. 너는 계속 시댁에 갔고 나는 계속 혼자였어. 4년 동안 우리는 부부로 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같은 집에 살기만 할 뿐. 남남이었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윤아, 내가 바뀔게. 진짜로 바뀔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민준아, 너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 이번엔 진짜야. 어떻게 믿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나는 4년 동안 매일 기회를 줬어. 이번엔 달라질 거야. 나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앞으로 자주 못 간다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진짜? 응.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얘기할게. 이제 민석이도 부모님 일 도와야 한다고. 할 수 있어? 해야지. 안 그러면 너를 잃을 것 같으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어.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정말? 응. 유예 기간을 주는 거야. 우리 결혼 생활을 계속할지 말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서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는 정확히 안 들렸지만 언짢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아요. 근데 이미 약속을 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어때? 잘했지?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진짜 거절한 거야? 응. 처음이야. 떨렸어. 어머니가 뭐래? 서운해 하셨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컴퓨터가 안 된다고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아니면 민석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석이는 그런 거 못한다고요? 어머니, 민석이도 이제 28이에요. 컴퓨터 정도는 고칠 수 있어요. 민석이한테 유튜브 보면서 해보라고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신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힘들어.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도 잘했어. 서윤아,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아. 응? 나 이번 주 정말 힘들었어. 알아. 어머니한테서 매일 전화 왔어. 문자도 엄청 많이 오고. 뭐라고 하시는데? 나한테 섭섭하다고. 결혼하더니 부모를 버리냐고.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거 알아? 그게 감정적 협박이야. 뭐? 어머니가 너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 네가 계속 시댁에 가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 나 정말 죄책감 많이 느꼈거든. 그래도 잘 버텼어. 서윤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서윤아, 나 시댁 다녀올게. 어머니 컴퓨터 고쳐드리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너도 같이 갈래? 아니, 오늘은 집에서 쉴래. 알았어. 저녁 전에는 올게.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나야. 응, 다 됐어? 응.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래. 그래? 근데 나 거절했어. 너랑 저녁 약속 있다고.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거잖아.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남편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어졌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댁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갔고 그것도 제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일 저녁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우리 둘만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남편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윤아. 응? 나 많이 달라졌지? 응, 많이 달라졌어.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직도? 응. 미안해. 근데 나 확신이 필요해. 네가 진짜 바뀐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서윤아, 나 진짜 바뀌었어. 알아.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봐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남편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시다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배가 아프시다고요? 얼마나 아프신데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심각하세요? 119 부르셨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배가 아프시대. 어머니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혼자는 힘드시대. 민석이는? 민석이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대. 그럼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해.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민석이한테 전화해봐. 제발.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나야. 지금 어디야? PC방. 야, 아버지가 아프시대. 당장 집에 가. 친구랑 게임 중이라고. 민석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빨리 와.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민석이가 30분 후에 온대. 그럼 민석이가 갈 수 있잖아. 근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민준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를 믿어봐. 민석이도 할 수 있어. 남편이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민석이한테 맡길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민석이가 곧 도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짢아 하셨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괜찮으실 거야. 민석이가 잘 모시고 갈 거야. 1시간쯤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체했었나 봐. 약 먹고 괜찮아지셨어.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많이 안 아프셨나 봐. 저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봤지? 민석이도 할 수 있잖아. 응. 그러네. 민준아,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급한 일 있으면 일단 민석이한테 먼저 연락하는 거야. 알았어. 2달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시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생각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우리는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돗자리를 펴고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서윤아. 응? 행복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응, 행복해. 나도. 민준아. 응? 고마워. 변해줘서. 나도 고마워. 기다려줘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이혼 안 하는 거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더. 아직도? 응. 미안해. 근데 진짜 조금만 더. 남편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집에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파스타를 삶고 저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아, 이거 간 맞아? 남편이 소스 맛을 보라고 건넸습니다. 소금 좀 더?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요리를 마쳤습니다. 식탁에 앉아 와인을 따르고 촛불을 켰습니다. 건배,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준아, 이런 거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우리 신혼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 저는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 솔직히 말할게. 응, 말해. 나 요즘 네가 진짜 변한 것 같아서 놀라고 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도 놀라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몰랐거든. 힘들지 않아? 힘들지. 특히 어머니한테 거절할 때. 근데 계속하고 있잖아. 응. 왜냐하면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뭐가? 노력해줘서. 우리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아.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응. 받아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시다고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119 부르세요. 가슴 통증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일단 119 먼저 부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알았어. 빨리 가자. 나도 같이 갈게.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민석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안에서 검사 중이야. 우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와 남편이 달려갔습니다. 환자분이 협심증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까지는 아니고요.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네, 지금은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시아버지는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민준이. 왔구나. 네,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그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시대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여보, 정말 놀랐어. 당신 잃을 뻔했잖아. 미안해요, 여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저 두 분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자식에게까지 의존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내가 있을게.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있을게요. 민준아. 민석이랑 같이 가세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네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해. 저는 그 순간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모든 것을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나도 여기 같이 있을까?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쉬어. 내일 교대하자.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목을 꺾고 자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민준아. 저는 조용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응? 서윤아? 응, 나왔어. 너 집에 가서 쉬어. 아니야, 괜찮아. 너 회사 가야 하잖아. 가서 씻고 출근해. 나는 오후까지 여기 있을게. 남편이 망설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괜찮아, 아버지인데. 가. 남편은 집으로 갔고 저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서윤아, 왔구나.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민준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래. 민준이도 피곤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옆에 앉으셨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왔어요? 집에서 좀 쉬지 그랬어. 당신 두고 어떻게 집에 있어? 어제 잠은 좀 잤어요? 그럭저럭.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사올게요. 잠깐 다녀올게요. 저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아. 아, 형수님. 왔어? 아버지 뵈러? 네. 민석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석과 함께 병실로 갔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왔어요. 그래, 민석아. 왔구나.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석은 시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아, 형은 회사 갔어요. 그래. 저는 민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과 어떤 관계일까? 형처럼 매일 전화하고 매일 오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부모님은 민석을 덜 사랑하실까? 아니면 민석이가 형보다 독립적인 걸까? 민석아, 면접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 아쉽네. 네. 근데 괜찮아요. 다른데 지원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석아, 넌 언제 취업하니?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 아빠가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석에게는 천천히 해라고 하시면서 민준에게는 왜 매일 급한 일을 만드실까?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아직. 제가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식욕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제가 죽 사올게요. 저는 병원 식당에 가서 죽을 사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것, 그리고 민석이 것까지. 자, 드세요. 서윤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드세요. 오후가 되어 남편이 왔습니다. 서윤아, 고생했어. 이제 내가 있을게. 응. 아버지, 편히 쉬세요. 그래, 고마워, 서윤아.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서윤아.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진짜? 많이 아프셔? 협심증이래. 지금은 안정됐는데 입원해 계셔야 한대. 그래? 큰일이네. 지은아, 나 걱정돼. 뭐가? 민준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지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윤아, 그럴 수도 있어.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식들은 당연히 걱정되니까. 알아. 근데 민준이가 또 시댁에만 매달릴 것 같아서. 서윤아, 경계를 분명히 해. 지금이 중요해. 어떻게? 병문안은 당연히 가야지. 근데 매일 갈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민석이도 있고.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서윤아, 힘내. 넌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 응. 어머니랑 민석이가 있어. 다행이다.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민준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얘기? 아버지 병원 건. 응. 민준아, 병문안은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알아. 근데 매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지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아프신데. 알아. 근데 어머니도 계시고 민석이도 있잖아. 너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 서윤아, 아버지가 아프신데 내가 어떻게 안 가? 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흘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가자는 거야. 그리고 민석이랑 교대로 가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서윤아, 지금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좀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준아, 나도 이해해. 진짜로. 근데 너도 나를 좀 이해해줘. 우리 2달 동안 잘 지냈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 예전으로 돌아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또 시작하고 있어. 아버지 아프시니까 매일 병원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당연하잖아. 왜 당연해? 민석이도 아들인데? 민석이는, 또 민석이는 안 된다고 할 거지. 민석이는 왜 안 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민석이한테도 기회를 줘. 민석이도 부모님을 돌볼 수 있어. 근데 너희 가족이 계속 민석이를 애기 취급하니까 민석이가 안 하는 거야. 서윤아, 민준아, 제발. 우리 잘 지내고 있었잖아. 다시 망치지 말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진심으로? 응, 진심으로.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밤 10시,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막 입원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남편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자. 어느 날 저녁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버지 병원 가봐야 해. 매일 가야 해.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민석이는 면접 준비한다고 바쁘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면접 준비? 또? 응. 이번에는 진짜 붙을 것 같대. 민준아, 민석이 핑계야. 그냥 병원 안 가고 싶은 거야. 서윤아, 민석이가 바쁜데 어떡해. 너는 안 바빠? 너는 회사 다니면서 매일 병원 가잖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응. 나는 괜찮아. 나는 매일 혼자 저녁 먹는 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언제 퇴원하시는데? 아직 날짜는 안 나왔어. 한 달? 2달? 그동안 나는 매일 혼자 있으라고. 서윤아, 제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가 또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을 만났습니다. 서윤아, 안색이 안 좋은데? 응. 요즘 좀 힘들어. 민준이 또 시댁만 가? 응.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뭐라고 했어? 바뀌지 않는다고. 알아. 근데 시아버지가 진짜 아프시니까. 서윤아. 지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건 안 됐어. 진심으로. 근데 그게 민준이가 매일 병원 가야 하는 이유는 안 돼. 민석이도 있잖아. 민석이는 면접 준비한대. 핑계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계시잖아. 그럼 충분한 거야. 근데, 서윤아, 너 또 참으려고 하지? 안 돼. 지금 확실히 해야 해. 어떻게? 최후 통첩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민준이가 안 바뀌면 너도 행동 취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민준아. 응? 아직 안 잤어? 응. 얘기 좀 하자. 지금? 나 진짜 피곤한데. 지금.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마지막이야. 뭐가? 내 경고.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3주 동안 매일 병원 갔어. 나는 3주 동안 매일 혼자 저녁 먹었어. 이게 결혼 생활이야? 서윤아, 아버지가 아프시잖아. 알아. 100번 알아. 근데 그게 네가 매일 가야 하는 이유는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민석이랑 교대로 가. 이틀에 한 번 가. 사흘에 한 번 가. 뭐든 좋으니까 매일 가지 마. 서윤아. 나 진심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네가 안 바뀌면 나도 행동 취할 거야. 무슨 행동? 이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응, 또 그 얘기야. 왜냐하면 너는 안 바뀌니까. 나 바뀌었잖아. 2달 동안. 그게 진짜로 바뀐 거야? 아니면 그냥 잠깐 참은 거야? 아버지 아프시니까 바로 원래대로 돌아갔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인정해. 너는 평생 안 바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부모님이 너보다 중요하니까. 서윤아, 그게 아니라. 맞아. 그게 맞아. 너한테는 부모님이 1순위고 나는 2순위야. 아니, 3순위일 수도 있어. 민석이 다음이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아, 일주일 줄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네가 정말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건지. 서윤아, 나도 생각할게. 이 결혼을 계속할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을까? 아니면 그냥 남편이 변하길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다녀왔어.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제 캐리어를 봤습니다. 그게 뭐야? 보면 몰라? 어디가? 친정. 왜?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일주일 줬잖아. 서윤아.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너는 여전히 매일 병원 갔어. 아버지가 아직 퇴원 안 하셨어. 그래서 퇴원할 때까지 매일 갈 거야? 그럼 퇴원하시면 그때는 집에서 요양하셔야 한다고 또 매일 갈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못 기다려.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서윤아,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나 더? 한 달? 1년? 10년?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 제발 가지 마. 나,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한테는 부모님이 있잖아. 나 없어도 괜찮을 거야. 서윤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생각 좀 할게.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딸,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엄마, 나 집 나왔어. 뭐?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윤아, 이제 정말 이혼하는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후회 안 해? 후회는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네 편이야. 여기서 푹 쉬어. 고마워, 엄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서윤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 집 나왔어. 진짜? 드디어? 응. 이제 정말 이혼할 것 같아. 후회 안 하겠어?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네가 결정한 거니까 난 응원할게. 고마워, 지은아.
이혼 절차 진행할 거면 나한테 연락해. 도와줄게. 알았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계속 연락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사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아, 왜 여기 있어? 너 연락 안 받잖아. 할 수 없이 여기서 기다렸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 서윤아, 제발 5분만. 5분만 시간 줘.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5분.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응.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 민준아, 나 4년 동안 계속 말했어. 힘들다고. 알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선택하면 돼. 부모님이냐 나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아, 그게 쉽지가 않아. 나도 알아. 안 쉽지. 근데 해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회복하시면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거야. 평생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서윤아, 민준아, 인정해. 너는 부모님을 놓을 수 없어. 평생.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떡해? 나는 부모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는데. 민준아,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해. 결혼하면 배우자가 1순위야. 부모님은 2순위고. 근데 너는 반대잖아. 서윤아. 미안해, 민준아.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제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혼 협의하자.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2주 후 저는 지은의 법률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혼 진행할 거야? 응. 협의 이혼? 아니면 재판 이혼? 일단 협의 이혼 시도해 볼게. 안 되면 재판. 알았어. 내가 서류 준비할게. 지은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혼하는 거구나. 4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서류 나왔어. 이거 민준이한테 전달해. 알았어. 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아니,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인데, 이제는 낯선 공간 같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야. 사인해줘.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진짜 이혼하는 거야? 응. 서윤아, 나 바뀔 수 있어. 진짜로. 그 말만 도대체 몇 번째야? 이번에는 진짜야. 민준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 아버지 퇴원하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집에서 요양하셔야 한다고. 나보고 좀 자주 와달라고 하셨어. 저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맞지? 민준아. 평생이래. 평생. 서윤아. 사인해줘. 제발. 남편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민준아. 나는 진짜 너를 사랑해. 나도 알아. 나도 너를 사랑했어. 남편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아, 우리 좋은 기억도 많았어.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하던 때, 결혼식 올릴 때. 다 좋았어. 근데 결혼 생활은 우리한테 맞지 않았던 것 같아. 서윤아, 사인해줘. 우리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남편이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서윤아, 행복해. 너도, 민준아. 저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안녕. 안녕, 서윤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승진 제안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 형수님. 민석이 저를 보고 놀라서 인사했습니다. 민석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제 형수님이 아니시네요. 괜찮아. 그냥 편하게 불러. 네. 저기 앉아도 돼요? 응.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민석아, 요즘 어떻게 지내? 저요? 저는 사실 취업했어요. 진짜? 축하해.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정규직이에요. 잘 됐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뭔데? 형이랑 이혼한 거. 저희 부모님 때문이죠? 저는 민석을 쳐다봤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무슨 뜻이에요?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었어. 민준이가 문제였어. 민준이가 부모님과 경계를 못 그었던 게 문제였지.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석아, 너는 다르구나. 네. 너는 형이랑 다르네. 너는 독립적이야. 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형처럼 될 뻔했어요. 부모님이 뭐든 해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형이 매번 저희 집 일을 다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구나. 네. 부모님한테 서운한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왜 너는 안 도와주냐고. 근데 저는 제 인생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민석을 새롭게 봤습니다. 민석아, 잘했어. 너는 똑똑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형은 요즘 어떤지 아세요? 혹시 연락하세요? 아니, 안 해. 그렇구나. 형이 많이 힘들어해요. 매일 일만 하고 주말에는 집에만 있고. 그래? 네.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 집에도 자주 안 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 네. 한 달에 한두 번? 부모님이 서운해 하시는데 형이 이제는 거절도 하더라고요. 그래. 형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민석아. 네. 후회는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형이 불쌍해서요. 민석아, 너도 조심해. 결혼하면. 네. 배우자를 우선순위에 둬.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해. 네, 명심할게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준이 변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남편. 아니,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응. 번호 바꿨어. 미안,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너는? 나도.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아,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상담? 응. 심리 상담. 왜 내가 부모님을 놓지 못했는지,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려고. 그래? 잘하고 있네. 늦었지만. 응, 늦었어.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서윤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실 몇 개월이 흐르고 나니 과거의 그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은 흐릿해진 게 사실입니다. 또 전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다시 시작하자는 말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요동을 치고 흔들립니다.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아 대답을 미룬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우체국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 일부 각색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고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